차트를 넘기던 황 박사의 손이 한 줄에서 뚝 멈췄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수치 다시 확인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간호사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황 박사는 대답 대신 결과지를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저한테만은 말씀해 주셔야죠. 평생 당연하다 믿어온 종이 한 장이 어째서 지금 온 가족을 이토록 흔들기 시작한 걸까요? 황 박사는 진료실에 홀로 남아 결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르미의 골수 이식을 앞두고 공여자와 받는 사람의 유전자를 맞춰보는 정밀 대조표였습니다. 여러 줄의 숫자가 나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 줄이 예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짚었습니다. 처음 나진이의 검체를 남몰래 맡아 확인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애매한 값은 없었습니다. 이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여자와 받는 아이의 유전자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한 줄이 문득 눈에 밟힌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 오류일 수도, 검체가 뒤바뀐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스스로 그렇게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그의 눈에는 그렇게만 넘겨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숫자 한 줄이 이토록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적은 없었습니다. 황 박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는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이 검체, 재검사 오더 다시 넣어요. 처음부터 새로 뽑아서 아주 꼼꼼하게. 간호사가 결과지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상 소견이라도 있는 건가요? 오름이 이식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황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얘기는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확실해지기 전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황 박사는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저녁빛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문득 오르미의 야윈 얼굴을 떠올렸고 그 다음으로 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민기가 세상을 떠나며 자신에게 은근히 맡기고 간 딸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애매한 한 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지 황 박사는 도무지 가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서랍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황 박사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대조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오르미의 병을 낫게 하려면 유전자가 잘 맞는 골수가 필요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고도 맞지 않아 마지막에 나진이의 검체가 겨우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 일치가 얼마나 큰 기적처럼 여겨졌는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걸린 이 한 줄은 그 기적의 뒷면에 미쳐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황 박사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재검사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벌어야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나진이에게는 이제 겨우 제 삶을 스스로 세워가려는 그 아이에게는 어떤 말도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빛이 쓰러지고 진료실에 어둠이 내릴 때까지 황 박사는 홀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민기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친구는 그에게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만 그 아이를 지켜봐달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황 박사는 그 눈빛의 무게를 지금 새삼 느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함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황 박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같은 시각, 나진이는 검사실 앞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취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몸은 아직 나른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체열을 한 번만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나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요? 아까 다 한 것 아니었어요? 간호사는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네, 그게 단순 재검사예요. 확인 차원에서요. 금방 끝나요. 말은 단순 재검사라고 했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그 말과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웃는 입가와 달리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진이는 소매를 거두며 다시 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저 때문에 오름이 이식이 늦어지는 건 아니죠? 간호사는 바늘을 준비하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어색한 웃음이 오히려 나진이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팔에 바늘이 들어오는 동안 나진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름이를 살리겠다고 엄마 몰래 검사를 받고 채취까지 견뎌낸 몸이었습니다. 훌륭한 일인지 무모한 일인지 스스로 되물으면서도 끝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어째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나진이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나진이는 병실 밖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픈 조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지다 못해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아예 멈춰 섰습니다. 나진이는 손끝에 남은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창밖 저편으로 불 켜진 병동들이 보였습니다. 그 어느 창 안에서 지금 자신의 피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지 나진이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채취를 마치고 쓰러질 뻔했을 때 곁에서 자신을 붙들어주던 임지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진이는 놀랍다 대단하다는 칭찬은 그만 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그 마음에는 지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재검사가 그 마음과는 다른 결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예감만이 자꾸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나진이는 창유리에 이마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름이가 얼른 나와서 그린 누나와 바다에 가자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나진이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잡을수록 알 수 없는 불안은 안개처럼 발밑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나진이는 한참 만에야 무거운 걸음을 다시 떼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지나치는 간호사마다 자신을 힐끗거리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든 불안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름 저녁에 미지근한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바람조차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나진이는 손잡이를 쥔 채 오래된 서랍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부터 지녀온 자신의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과 관련된 종이 한 장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너무나 당연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연한 종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재검사라는 말, 시선을 피하던 간호사의 얼굴, 뒤집어 놓던 결과지. 그 장면들이 자꾸 겹치면서 이상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에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나진이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나세리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지켜왔는지 그 긴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종용에도 자신을 낳아 품은 엄마였습니다. 아빠 차민기가 병상에서 남긴 사랑의 말들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림을 포기하지 말라던 목소리, 너만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던 그 눈빛. 그런데도 한번 피어오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진이는 겉옷도 벗지 않고 그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서랍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안의 종이를 다시 꺼내 읽는 순간 지금껏 믿어온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진이는 결국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벽에 걸린 어릴 적 아빠와 찍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아빠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은 어린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 나진이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웃음만은 거짓일 리 없다고 나진이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되뇌면 되뇌일수록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진이는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은 늘 아빠의 그늘 아래서 안전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을 때도,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을 때도 아빠만은 그림을 포기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나진이는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남긴 자리에 어떻게 오류 같은 것이 끼어들 수 있단 말인가. 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진이는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그 서류를 단 한 번도 제 눈으로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으니 당연한 것이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지 나진이는 처음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밤이 깊도록 나진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진이는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언젠가 아빠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온기 하나로 나진이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부디 그 말이 오늘 밤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나진이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빌었습니다. 황 박사의 연락을 받은 나세리는 하던 일을 그대로 내려놓고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 대표로 취임한 뒤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병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로 밀렸습니다. 운전대를 쥔 손에 땀이 뱄습니다. 신호마다 걸릴 때면 손가락이 저절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황 박사는 전화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검사와 관련해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조심스러운 말투가 오히려 나세리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곁을 지킨 그 의사가 무언가를 애써 삼키고 있다는 것을 나세리는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가는 사이 나세리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어느 밤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25해 전 딸을 처음 품에 안았던 밤이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던 밤. 노영주가 갓난아기에게 퍼붓던 모진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나세리는 그 저주를 부수기 위해 오직 그 하나를 위해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래된 밤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아나는지 나세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검사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꾹 눌러두었던 무언가를 톡 건드린 것만 같았습니다. 나세리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확인하는 거겠지. 진이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그것만 물어보면 돼.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서도 나세리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과 끝내 감춰야 할 것. 그 두 가지가 가슴속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나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린 뒤에야 겨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 저녁에 후텁지근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병원 입구까지 걷는 짧은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세리는 딸이 남몰래 골수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이 딸의 골수까지 빼앗아 가려 한다며 날을 세웠지만 정작 가장 두려웠던 것은 딸의 몸이었습니다. 후유증은 없는지, 네 몸엔 이상이 없는지, 그것만이 어미의 진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검사라니. 나세리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서늘한 병원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세리는 접수처 너머로 황 박사가 있을 진료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세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남편의 임종까지 지켜본 그 의사가 자신을 부른 데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나세리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뛰는 심장을 애써 가라앉히며 나세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나세리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딸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는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나세리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짐과는 별개로 손끝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처를 향해 빠르게 걷던 나세리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차승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차승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나세리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왔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승현은 오르미의 이식을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오갔고 나세리는 딸의 재검사 소식에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무슨 이유로 하필 이 시간에 병원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짐작만 무성했습니다. 차승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무슨 검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까부터 병동이 좀 어수선해서요. 나세리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별거 아니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차승현도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오르미의 재검사 이야기를 어렴풋이 전해 들었지만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매한 말들만 병동을 떠돌았고 그 애매함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르미는 좀 어떠니? 나세리가 뜻밖에도 조카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차승현은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식만 잘 되면 산다는 그 말 하나로 다들 겨우 견디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 출생을 둘러싼 앙금.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원한보다 더 큰 물음표가 두 사람을 똑같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승현도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확신 없는 물음표만 각자의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기는 한 것인지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몇 걸음 걷던 나세리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차승현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도 그 동생 차승우도 자신에게는 오랜 세월 적이었습니다. 딸을 밖에서 태어났다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집 재산이라며 몰아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미움이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로비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도 마음은 자꾸 어두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검사라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래된 밤을 자꾸 불러내는지 나세리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25해 전 그 밤의 공기가 목덜미에 와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세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진료실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걸음마다 오래된 무릎 하나가 발밑에 밟혔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그 밤의 모든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25해라는 세월은 사람의 기억마저 조금씩 닳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나세리는 그 생각을 서둘러 지웠습니다. 지금은 딸의 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 소아병동 앞 복도 마이는 오르미의 병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다 문득 가까이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호사 둘이 서류를 든 채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이식 일정 아무래도 좀 미뤄질 것 같은데. 응, 위에서 재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잠깐 홀드하라고 했대. 마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말의 밝은 그였기에 그 낮은 대화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식 일정이 미뤄진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낸 공여자였습니다. 온 가족이 멀리 베트남 친정 식구들까지 검체를 올리고도 하나같이 맞지 않아 마지막에야 겨우 붙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뤄진다니. 마이는 간호사들에게 다가가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냐고, 우리 오르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매를 잡고 캐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돌아올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가 무너지면 아이를 지킬 사람이 하나 줄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이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든 오르미의 곁에 앉아 작고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아이의 손은 그래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오름이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마이는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망고를 먹이며 베트남 외갓집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얼른 나아서 바다에 가자던 아이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이는 그 작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리는 것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이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의 머릿속에 오래전 자신이 나진이에게 던졌던 모진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에서 난 자식의 재산은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며 아이를 아이로 보지 못하고 몰아세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진이의 골수가 제 아들의 목숨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는 문득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엉켜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재검사가 미뤄진 이유가 혹시 나진이의 몸 때문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얽혔습니다. 마이는 시어머니 노영주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미가 아니면 누가 아이를 믿어주겠느냐던 그 말이었습니다. 마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름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마이는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낮은 발소리와 소곤거림이 오갔습니다. 마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끝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남편 차승현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말로 남편까지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무거운 예감을 혼자 삼키는 편이 지금으로서는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마이는 아이의 잠든 숨소리에 자신의 숨을 맞추며 그 밤을 견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차승우가 진료실 앞을 서성이다 나오는 황 박사를 붙잡았습니다. 밤새 방송국 일도 다 정리하고 병원으로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조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박사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식 날짜가 미뤄진다는 말이 돌던데요. 황 박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차승우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뿐입니다. 차승우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검사를 왜 또 합니까? 다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찾은 공여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제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저 신중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식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황 박사의 말은 조리에 맞았지만 어딘가 겉돌았습니다. 차승우는 그 미묘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오름이는 제 조카입니다. 저희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 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재검사 날짜 하나를 짚어 보였습니다. 이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승우는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그 날짜 하나뿐이었습니다. 황 박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 홀로 남은 차승우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의사가 저렇게까지 말을 아끼는 데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설명보다도 더 크게 차승우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차승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동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에 잡힐 듯하던 희망이 다시 안개 저편으로 물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차승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어렵게 용기를 내어 나진이를 찾아가 골수를 부탁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그 아이를 밖에서 난 자식이라 손가락질하고 재수라 부르며 함부로 대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와 그 아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카를 살려달라 매달렸던 것입니다. 나진이는 담담히 선을 그었지만 결국 남몰래 검사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차승우는 지금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골수마저 흔들린다는 것일까? 차승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만약 이식이 끝내 어그러진다면 오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겨우 내밀었던 그 사과는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차승우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기다림이 차라리 나쁜 소식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형 차승현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소식을 전해 들은 노영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자가 있는 병동으로 향하는 걸음은 여느 때처럼 다급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오직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의 크고 작은 풍파를 겪어온 노영주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검사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그 눈은 벌써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병동 복도에서 노영주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나세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대였습니다. 노영주는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나세리를 스쳐 지나가며 나직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 딸 검사까지 다시 한다며.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지. 나세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영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긴. 그냥 하는 소리지. 오름이나 무사하면 그걸로 됐다는 얘기야. 그 말은 예사롭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노려보았습니다. 노영주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미움에서 나온 가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애매함이 나세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영주는 손자의 병실로 들어가 잠든 오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자를 어루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 집안에 또 한 번 어떤 비밀이 고개를 들려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병동의 공기가 노영주가 들어선 뒤로 한층 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속을 감춘 사람들이 같은 아이의 병실 앞에서 서로를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손자의 이마를 짚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전 스쳐 지나온 나세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의 딸이 지금 오름이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 노영주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미워하고 밀어냈던 상대의 핏줄에 손자의 목숨을 기대야 하는 처지. 그 얄궂음을 노영주는 삼키고 또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핏줄마저 무언가 어긋난다면 이 집안에 얽히고 설킨 매듭이 또 어디로 튀어오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영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나진이에게 자신이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요즘 들어 자꾸 마음 밑바닥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움에 눈이 멀어 아이를 아이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제 손자를 살리겠다고 나선 지금 노영주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미안함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노영주는 손자의 손을 꼭 쥐며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그 다짐만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진이는 병원 한쪽에서 황 박사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종일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검사도 뒤집어 놓던 결과지도 시선을 피하던 얼굴도 무엇 하나 편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나진이가 부르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황 박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진이야, 여기 있었구나. 나진이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 검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황 박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이야, 아직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저씨가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너를 흔들고 싶지가 않아. 그럼 뭔가 있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습니다. 황 박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나진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빠가 그러했던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아저씨가 곁에 있다고 말하는 듯한 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아저씨가 제일 먼저 너한테 말해줄게. 그때까지만. 그 다정한 손길이 오히려 나진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렇게까지 조심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나진이는 더 캐묻고 싶은 말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아저씨의 저 눈빛 앞에서는 도무지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나진이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황 박사가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진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나진이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른 채 그저 두려웠습니다. 나진이는 병원 한쪽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황 박사는 언젠가 자신에게 이 아가씨한테는 아빠 대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민기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아저씨는 늘 그렇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아프게 할까봐 삼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진이는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진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오르미의 이식을 막는 것이라면, 아이를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온 자신인데 정작 자신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나진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오르미에게 해가 되는 일만은 아니기를 나진이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진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일렀습니다. 그날 밤 임지우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레 연락이 뜸해진 나진이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며칠 사이 몇 번이나 걸어도 받지 않던 전화였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서 너클 놓고 앉아있는 나진이를 발견한 임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진희 씨. 나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여긴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와봤습니다. 임지우는 나진이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나진이에게는 뜻밖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졌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임지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을게요. 나진이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재검사도 뒤집힌 결과지도 서랍 속 그 종이 한 장에 대한 불안까지도. 그러나 나진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두려움을 남에게 옮겨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나진이는 그 한마디만 겨우 건넸습니다. 임지우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진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 무게를 임지우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한참 만에 임지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진희 씨.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 진희 씨가 먼저 쓰러집니다. 나진이는 며칠 전 채취 후 쓰러질 뻔했던 자신을 붙들어주던 이 사람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임지우는 놀랍다 대단하다는 말 대신 그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담담한 다정함이 어떤 위로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나타나세요? 나진이가 옅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임지우도 잔잔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진희 씨가 걱정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 말에 나진이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자신에게는 밝힐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것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겹쳐 쌓였습니다. 로비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그 침묵을 편안히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음 날 전정아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진이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늘 담담하던 친구의 목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젖어 있었습니다. 진이야, 너 무슨 일 있지?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기 너머에서 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나 좀 무서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전정아는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나진이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전정아는 친구를 붙들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재검사와 뒤집힌 결과지, 그리고 서랍 속 서류에 대한 나진이의 불안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정아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아무도 뭐라고 확실히 말을 안 해주고. 응. 아저씨도 간호사도 다들 말을 아껴. 전정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진이야. 혹시 예전 서류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오래된 서류는 가끔 잘못 적히기도 한다잖아.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진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애써 밀어내던 상상을 정면으로 끄집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이대로는 나도 못 견디겠어. 두 사람은 병원 기록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몇 번이나 말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기록에 무언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두려우면서도 필요했습니다. 전정아가 먼저 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뭐가 나와도 넌 혼자가 아니야. 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전정아는 코끝을 찡그리며 짐짓 밝게 대꾸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야? 네가 힘들 때 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정아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나진이가 출생 비밀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힘겹게 버텨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겨우 제 삶을 스스로 세워가려던 참에 또 이런 일이 닥치다니. 전정아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마저 흔들리면 나진이가 기댈 곳이 사라질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레 접수처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록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이 길이 어쩌면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두 사람의 걸음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마주하는 편이 낫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록실 접수처의 직원은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요? 그거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자료실을 한번 크게 정리했는데 그때 오래된 것들이 덜어 파손되기도 하고 순서가 뒤섞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직원은 별 생각 없이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한마디가 나진이와 전정아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파손되거나 뒤섞였다는 말.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불안과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잘못 섞이거나 한 서류들은 다시 바로잡혔나요? 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정리했겠죠. 근데 워낙 양이 많아서 100% 장담은 못하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나진이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돌아서자 나진이와 전정아는 한 발짝 물러나 다시 마주보았습니다. 아무 뜻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자료실에나 있을 법한 흔한 실수일 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에게는 그 말이 결코 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정아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진이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착오일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 전정아는 애써 친구를 다독였지만 자신의 목소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이 무엇보다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나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릴 적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딸의 편이라던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무너질지 나진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오래된 서류에 정말로 어떤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엄마가 지켜온 세월마저 흔드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돼. 나진이가 눈을 뜨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정아가 걱정스레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이야, 근데 언제까지 혼자 안고 갈 수는 없어. 알아. 근데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엄마를 미리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확인부터 하자. 정말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착오인지. 전정아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의 눈에는 두려움 너머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르미를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온 그 마음처럼 이번에도 나진이는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확인할 방법을 찬찬히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나세리는 병원 대기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가는 발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나세리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25해 전 그날 밤에 가 있었습니다. 그 밤을 나세리는 늘 또렷이 기억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딸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창밖으로 스미던 새벽빛, 자신을 향하던 온갖 시선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 기억의 힘으로 긴 세월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또렷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검사라는 말이 자꾸 그 밤을 두드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그날의 모든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기억을 다듬어온 것은 아닐까? 한 번 든 의심은 오랜 확신에 가느다란 금을 그었습니다. 나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이 뜨거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세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목소리마저 스스로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감춰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이제는 자신이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순간순간 아득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임사빈에게도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 흔들림을 내보일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대기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세리는 얼굴을 감싼 손을 좀처럼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확신했던 모든 것이 발밑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나세리는 세상을 떠난 차민기를 떠올렸습니다. 힘든 사랑을 고른 것은 자신이었다고 언젠가 바다 앞에서 그에게 털어놓았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을 사랑스럽게 하지 못해 그이도 자기 때문에 아팠을 것이라던 그 회한. 그 사람이라면 지금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 주었을까? 나세리는 눈을 감고 오래전 그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으로도 지금의 불안은 온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 그 하나만은 25해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안간힘으로 붙들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앞에서 딸을 홀로 두지는 않겠다고 나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기실 밖으로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나세리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며 다가올 결과의 날을 홀로 헤아렸습니다. 차승현은 며칠째 말수가 줄었습니다. 오르미의 이식이 갑자기 미뤄진 이유를 그는 병원의 그 누구에게서도 시원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황 박사도 간호사도 하나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순한 성품이었지만 차승현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일동이 그를 두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 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차승현은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바깥의 한 검사기관을 찾아냈습니다. 가족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공여자와 받는 아이의 검체를 그곳에 따로 맡겨 독립된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접수창구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손끝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동안
차승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자신이 씁쓸했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누구도 이 일로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답을 먼저 손에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차승현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항목이 정밀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차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어머니 노영주에게도, 동생 차승우에게도, 아내 마이에게도. 확실한 답이 나오기 전에 섣부른 말로 온 집안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서는 차승현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조차 스스로에게 분명히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르미를 살리는 길이 그 답 어딘가에 있기를, 그것 하나만을 바랐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후덥지근한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승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불 켜진 병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차승우를 저렇게 만든 범인을 꼭 잡아버라라던 그 유언대로 자신은 오래도록 진실을 쫓아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늘 두려웠지만 차승현은 한 번도 그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일렀습니다. 무엇이 나오든 그것이 오르미를 살리는 데 필요한 답이라면 기꺼이 마주하겠다고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온 병원이 말을 아끼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일지 차승현은 애써 짐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섣부른 짐작은 사람을 무너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객관적인 결과지 한 장을 감정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 준비를 했습니다. 차승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 마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 말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홀로 이 무게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르미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차승현은 무거운 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병동의 불빛이 오래도록 깜빡였습니다. 며칠 뒤 황 박사에게 추가 검체의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 애매한 수치가 단순한 오류였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없던 일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그는 내심 바랐습니다. 황 박사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지를 펼쳐든 순간 그의 얼굴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이상 수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는데도 그 한 줄은 여전히 예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여다본 항목 가운데 애매한 값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으로 미간을 오래 눌렀습니다. 2개의 애매한 항목. 그것은 무언가를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니라고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또렷하게 마음에 걸리는 흔적이었습니다. 확답을 내리자니 근거가 모자랐고 넘겨버리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황 박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도록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애매함 앞에서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때로 숫자는 진실의 한 귀퉁이만 보여준 채 나머지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꼭 그러했습니다. 황 박사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병동 어딘가에 오르미가 있고 또 어딘가에 나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이 검사 결과가 지금 자신의 손안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 애매함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검사 날짜를 한 번 더 뒤로 미루기로 하고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황 박사는 다시 의자에 앉아 오래전 차민기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 친구는 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얼마나 여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지를요. 세상을 떠나기 전 친구는 그 아이만은 더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황 박사였기에
이 애매한 결과 앞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황 박사는 속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말로 그 아이를 흔드는 일만은 친구도 결코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황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 안에 잠긴 결과지가 무겁게 그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그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황 박사는 이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어두운 진료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친 나진이는 병원 한쪽의 긴 벤치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몸이 스르르 무너지듯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얕은 잠 속에서 온갖 조각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손을 잡고 걷던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손이 사라지고 낯선 서류 한 장이 눈앞에서 펄럭였습니다. 시선을 피하던 간호사의 얼굴, 뒤집히던 결과지, 자료가 뒤섞였다던 직원의 무심한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나진이는 꿈속에서 그 종이를 붙들려 했지만 종이는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진이는 잠결에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러다 흠칫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무서운 꿈을 꾼 듯한데 정작 무슨 꿈이었는지는 또렷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함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놀란 손길로 나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이야. 괜찮아. 너 지금 식은땀 흘려. 전정아였습니다. 곁을 지키고 있던 전정아가 나진이가 잠결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놀라 어깨를 붙든 것입니다. 나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아. 꿈을 꿨나 봐. 전정아는 손수건으로 나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길래 이래. 너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이러다 정말 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나진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어지러운 조각들이 자신이 애써 외면하려던 두려움의 얼굴이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전정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아야. 나진이가 나직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응, 왜? 만약에 정말로 뭔가 잘못돼 있으면 나 어떻게 하지? 전정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어라 쉽게 위로할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정아는 나진이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진이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어. 근데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너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네가 오르미를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 그건 어떤 서류 한 장으로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미리 무너지지 마. 그 말에 나진이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전정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무엇이 밝혀지든 자신이 걸어온 길과 지켜온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사실 하나를 힘겹게 붙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도 아직 마주해야 할 밤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요.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날의 밤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전정아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밝아오는 새벽을 말없이 함께 맞았습니다. 그 무렵 노영주는 병동 복도에서 나세리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노영주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세리야, 너 이번 일로 뭘 잃게 될지 잘 생각해봤니? 나세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노영주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덮어둔다고 영영 덮이는 게 아니야. 파헤치기 시작하면 네가 지금껏 붙들고 살아온 것들까지 다 흔들릴 수도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 말은 조언 같기도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나세리는 그 애매한 말 속에 숨은 가시를 느꼈습니다.
언니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나세리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영주가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미움으로 던지는 말인지 알 수 없었기에 더 불안했습니다. 하필 지금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그 흔들림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노영주는 나세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앙금이 새로운 불안 위에 다시 무겁게 얹혔습니다. 나도 우리 오름이만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다른 건 관심 없다. 다만 너도 지킬 걸 지키면서 살아라. 노영주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세리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곱씹을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세리는 벽에 손을 짚고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원한과 새로운 두려움이 뒤엉킨 그 자리에서 나세리는 좀처럼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영주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뭘 잃게 될지 잘 생각해보라던 그 말. 나세리는 자신이 무엇을 잃을까봐 이토록 두려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일까? 아니면 딸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25해의 세월일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진실이라 믿어온 그 밤의 기억일까? 어느 것 하나 잃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나세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갓난 딸을 품에 안고 세상과 홀로 맞서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지만 지금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지킬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조차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나세리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영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 여자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어온 자신이었습니다. 나세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세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하나하나에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두려움이 무겁게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마이는 참다 못해 황 박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며칠째 미뤄지는 이식 일정에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무엇이라도 알아야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름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식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마이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말의 밝은 그였기에 그동안 병동을 떠돌던 조심스러운 말들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는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얼마나 타실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걸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라는 게 대체 언제 나오는데요? 마이가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황 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그때는 가족분들 모두에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처음으로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마이는 그 날짜를 붙들 듯 되물었습니다.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재검사 결과지가 나오는 시각이 가족 모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차승현에게도 차승우에게도 노영주에게도 그리고 나세리와 나진이에게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신락 같은 희망에, 또 누군가는 정체 모를 불안에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병동 전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미뤄지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시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만은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병실로 돌아가 잠든 오름이의 손을 잡고 그 정해진 날을 마음속으로 세웠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길에 마이는 문득 남편 차승현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이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얹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잠든 오르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는 그 곁에 앉아 아이의 야윈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르마, 조금만 더 참자. 그날이 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마이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다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정해진 그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마이는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득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오히려 견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이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은 이 아이의 곁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겠느냐던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에서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이는 조용히 그 밤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그 정해진 날이 아이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밤이 왔습니다. 통보된 그 시각을 앞두고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 로비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마다의 걸음으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나진이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세리가 도착해 딸의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세리의 손이 슬며시 딸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나진이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승현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마이가 잠든 오르미를 대신 지켜줄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내려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말없이 나진이를 지켜보러 온 임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걱정과 다른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같은 밤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은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차승현은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입술을 깨물며 진료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진이는 눈을 감고 오르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얼른 나아서 그림 누나와 바다에 가자던 그 아이의 목소리를요. 임지우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런 나진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이 가족이 이토록 무거운 밤을 맞고 있는지 그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진이가 홀로 견디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임지우는 다가가 곁에 앉고 싶은 마음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 여겼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자신의 것인지 딸의 것인지 이제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차민기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지킬 테니 지켜봐 달라고요. 오래전 그 밤 홀로 딸을 품에 안았을 때처럼 나세리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승현은 자신이 남몰래 맡긴 그 검사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병원의 결과와 그 결과가 함께 답을 내놓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어떤 답이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맞잡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 박사의 진료실 문 안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가족의 무엇이 달라질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사람들은 그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듯도 했고 아닌 듯도 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문 하나를 바라보며 그 밤의 숨을 함께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흘러온 장면들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르미의 골수를 둘러싼 이번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오래전부터 이 집안을 눌러온 출생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규정되어 온 한 사람의 자리와 그 자리를 지키려 애써온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에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도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깔린 단서를 따라 조심스레 헤아려 보겠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서촌 식구들은 오르미의 골수 이식을 위해 온 가족의 검체를 올렸습니다. 차승현도 차승우도 노영주도 맞지 않았습니다.
멀리 베트남에 있는 마이의 친정 식구들까지 검체를 보냈지만 하나같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나진이의 골수가 오르미와 들어맞았습니다. 이 일치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나진이가 차민기의 딸이며 오르미와 같은 핏줄을 나눈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얄궂은 자리에 놓입니다. 나진이는 오랜 세월 이 집안에서 밖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아온 사람입니다. 차승우에게는 재수라 불렸고 어린 시절 휴지통을 뒤집어 쓰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노영주는 갓 태어난 나진이를 두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밀려나고 지워지던 아이의 핏줄이 이제는 그 집 손자의 하나뿐인 목숨줄이 되었습니다. 나세리가 이 일을 두고 나를 세우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나세리에게 서초는 딸을 짓밟은 원수의 집입니다. 그런 집에 딸의 골수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지켜온 세월을 스스로 허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세리는 그 집이 이제 딸의 몸까지 뺏으러 온다며 문을 걸어 잠깁니다. 이 대목에서 마이의 변화도 함께 짚어볼 만합니다. 마이는 한때 불륜녀의 재산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며 나진이를 몰아세우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이가 앞선 회차들에서 나진이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그 나진이의 골수에 아이의 목숨을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르미가 그림 누나를 애타게 찾는 모습은 이 두 집안이 원한만으로는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낼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 하나가 얽히고 설킨 두 집안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골수를 맞추는 일은 두 사람의 유전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그저 맞다 아니다를 넘어 사람의 몸에 새겨진 정보를 한 줄 한 줄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정밀한 대조가 지금껏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또 다른 물음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 시작한 검사가 뜻밖의 진실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르미를 살리려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진실의 문 앞에 함께 서게 되는 셈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나진이는 엄마 나셀이 몰래 골수를 채취했습니다. 워크숍을 간다는 알리바이를 세우고 전정아와 금태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채취를 마치고 쓰러질 뻔한 나진이를 임지우가 붙들어 주었고 나진이는 병실에서 자기 이야기를 담담히 꺼냈습니다. 오르미는 모르지만 자신은 그 아이와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자신은 가족인 것이 비밀인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독백은 나진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어릴 때 나진이는 엄마가 자신의 존재를 감춘 것이 엄마의 욕심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엄마가 자신을 감춘 것은 이 세상에서 딸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저주 속에서 자란 아이가 그 뜻을 스스로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진이는 이제 종이 한 장에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가족 제도가 자신에게는 약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로 자기를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나온 자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나진이는 놀랍다 대단하다는 칭찬을 사양하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는 것을 담담히 물리고 자신은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도, 부모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억울했듯 오르미도 억울하다는 그 한마디에 나진이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단단함은 다음 회의 흐름을 짚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집안에 또 하나의 출생을 둘러싼 물음이 던져진다면 그 파도를 가장 먼저 맞을 사람이 나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진이는 종이 한 장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나진이는 그 앞에서 무너지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세리를 이해하려면 25회 전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나세리의 외할머니는 아이를 지우고 유럽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했습니다. 나세리는 그 종용을 거부하고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노영주 앞에서 나세리는 이를 악물고 그 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부숴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결혼에 그토록 집착하며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나세리의 이런 마음은 모순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나세리는 노영주가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을 골수협조의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차승우가 찾아와 과거의 학대를 사과하자 사과한다고 과거가 사라지느냐며 끝내 거절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세리의 상처가 깊고 그 세월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런 나세리 곁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임사빈입니다. 나세리가 첼로를 팔아 살림에 보태려 하자 임사빈은 그 악기를 자신이 갖겠다며 직접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활 잡는 법조차 서툴러 쩔쩔매면서도 나세리를 향한 마음을 악기 하나에 담아냅니다. 나세리가 홀로 감당해온 세월에 처음으로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세리가 더 큰 흔들림을 마주하게 된다면 임사빈이 그 곁을 지키는 자리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세리는 그 밤의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기억의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25해라는 세월은 사람의 기억마저 조금씩 닳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나세리가 진실이라 믿어온 그 밤의 기억이 조심스레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재검사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 눌러둔 무언가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나세리가 다시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진이에게 아버지 차민기는 단순한 부모가 아닙니다. 학폭으로 무너졌을 때 그림을 포기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준 사람이고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도 너만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준 사람입니다. 나진이가 지금껏 걸어온 길의 뿌리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나진이가 골수 기증을 앞두고 아빠가 잠든 곳을 찾아가 마음을 물은 것도 그 뿌리에 기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민기의 주치의였던 황 박사도 이 뿌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황 박사는 차민기의 오랜 친구이자 세상을 떠난 그를 대신해 나진이를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나진이는 그를 아저씨라 부르며 아빠 대신처럼 기댑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람들이 지금도 나진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황 박사가 골수 채취를 도우면서 나진이가 학창시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을 때 차민기와 나세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들려준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나진이를 향한 그 시선에는 세상을 떠난 친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황 박사가 나진이의 골수 검사를 비밀로 지켜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가족이 아니면 익명이 원칙이라며 나진이가 엄마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뜻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이 익명이라는 장치는 이야기 속에서 묘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의 몸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그 진실을 가장 오래 홀로 안고 가는 자리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 박사는 다음 회에 드러날 수 있는 물음 앞에서 진실과 침묵 사이를 오래 고민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이에게 혈연은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거입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 하나로 나진이는 지금껏 자신을 지탱해 왔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너는 내 딸이라던 아버지의 말이 나진이가 붙든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 뿌리에 물음이 겹쳐진다면 가장 크게 흔들릴 사람도 나진이입니다. 다음 회에는 골수를 둘러싼 검사가 이 집안의 혈연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나진이가 차민기의 딸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음이 던져지더라도 그것은 그 사실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겹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오랜 갈등은 언제나 출생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서촌 식구들은 나진이를 밖에서 난 자식이라 몰아세웠고 마이는 불륜녀의 재산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안에서 태어났는지
밖에서 태어났는지로 가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회차에서 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차승우는 나세리 앞에 무릎 꿇듯 고개를 숙이며 어린 나진이에게 재수라 부른 것과 휴지통을 쏟아부은 것까지 모든 것을 사과합니다. 오르미가 그림 누나를 그토록 따르는 모습을 보며 계속 반성했다고, 너는 나보다 착하다고 고백합니다. 마이 역시 앞선 회차들에서 나진이의 진심에 마음을 열고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차승현의 말이 이 변화를 압축합니다. 노영주가 정말 나세리에게 사과하기를 바라느냐 묻자 차승현은 안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저 오르미와 골수가 맞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답합니다. 출생으로 사람을 가르던 집안이 생명 앞에서 그 잣대를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영주의 마음도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노영주는 갓난 나진이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절을 요즘 들어 자꾸 떠올립니다. 미움에 눈이 멀어 아이를 아이로 보지 못했던 자신을 세월이 흐른 지금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원수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검사를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래 미워한 상대의 핏줄에 손자의 목숨을 기대야 하는 얄궂음을 노영주는 삼키고 또 삼켜왔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이 다음 회에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올지가 하나의 관전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는 이 변화가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을 둘러싼 또 다른 물음이 드러난다면 서촌 식구들이 오래된 원한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이제 막 얻은 이 태도를 지켜낼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차승현이 보여준 담담함이 이 집안의 방향을 이끄는 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일동처럼 여전히 나세리와 그 딸을 향한 원망을 거칠게 쏟아내는 사람도 있기에 이 집안의 마음은 아직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진실은 그렇게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자리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부터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종이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굴레가 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나진이의 삶이 그러했고 나세리가 지켜온 세월이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이 여러 놓여 있습니다. 임지우를 둘러싼 오래된 폭선도 그중 하나입니다. 취하면 어김없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기던 그의 버릇은 앞선 회차에서 다시 소환되었지만 그 까닭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르미의 병 또한 단순한 불운으로만 놓기에는 이 집안의 얽힌 관계와 너무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골수이식이라는 사건은 이 모든 문 앞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의 몸속 정보를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는 검사이기에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물음이 불쑥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검사가 또 하나의 출생을 둘러싼 물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껏 출생의 비밀을 다뤄온 방식을 떠올려보면 그 물음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진이의 출생은 오랜 세월 감춰졌다가 한 겹씩 벗겨지며 여러 사람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빈소가 둘로 갈리고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한 사람의 결혼과 사랑까지 그 비밀에 얽혀들었습니다. 하나의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 집안의 관계가 새로 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물음이 던져진다면 그건 역시 여러 사람의 자리를 다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음이 어디를 향하든 이 이야기가 세워온 사실 하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진이는 차민기와 나세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음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집안의 또 다른 인물이나 또 다른 관계 위로 겹쳐지는 방식으로 풀려갈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미처 담지 못한 진실이 다음 회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오르미의 골수를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출생과 혈연과 정체성이라는 오래된 물음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밖에서 난 자식이라 밀려나던 나진이의 핏줄이 한 아이의 목숨줄이 되고 종이 한 장에 눌려 살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검사가 다음 회에 어떤 진실의 문을 열게 될지 조용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해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원한의 핏줄이 오히려 생명을 잇는 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규정되던 나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 자리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골수를 둘러싼 검사가 또 하나의 물음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그 물음이 이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